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올해 하반기 시장도 시장의 하락, 폭락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불변이죠. 역전세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역전세난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전세가 반등을 얘기할 때다. 전 어떻게 알았을까요? 데이터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했고요. 서울 주요 지역을 말씀을 드리자면 매매가의 회복에 4개월 정도 후행해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은요, 작년 말, 올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작년 말부터 회복을 시작을 했고 좀 빠른 데는 11월부터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세 시장은 4개월 후니까 11, 12, 1, 2, 올해 2월, 3월부터는 조금씩 회복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전혀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전세는 현장에서 확인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데이터가 매매보다 훨씬 늦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 때문에 3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사까지 나온 거예요. 물론 역전세난 걱정 끝, 전세 시장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6기 접수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난 1년 넘게 시장에 거의 집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부터 늘어날 기회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져서 커리큘럼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기본적이거나 아니면 마인드 얘기는 좀 줄이고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늘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조선비즈고요. 역전세난 온다더니 공급 부족의 잠잠한 전세시장, 서울 전세값 13주 연속 상승, 그라시움, 파크리우 등 시세 회복, 수요 늘었지만 공급은 줄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보자면 연초부터 역전세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하반기 들어 전세값이 오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전세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밑에 내려가면요. 다 그냥 뭐 전세값이 올랐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역전세난이랑 전세가의 흐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하셔야 돼요. 엮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세 사기랑 역전세, 전세 사기랑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나누셔야 되는데 언론에서 하도 이걸 이슈화 시키니까 다 뭉쳐버린 거예요. 전세 사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설계해서 임차인 돈을 떼먹은 범죄 행위. 엄벌에 처해야 돼야 마땅한 범죄자들, 인간 쓰레기들 완전 나누셔야 돼요. 다른 거예요. 보증금 반환 사고는 뭐예요? 아까 전세 사기를 뗐어요, 여러분. 엮으시면 안 돼요. 보증금 반환 사고는 여건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이 없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어야 돼요. 이게 보증금 반환 사고예요. 고의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이게 일부러 했던 거라면 전세 사기입니다. 요게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전세가 하락. 이건 다른 거예요. 역전세는 다른 거예요. 왜? 역전세가 나도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꽤 있으니까. 역전세가 났어요. 대출이 나오네. 역전세가 났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네. 다르죠. 전세 사기 따로, 보증금 반환 사고 따로, 역전세 따로예요. 근데 이걸 다 얼버무려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푸시하고 싶으니까 역전세난 이꼴 사람들이 망한다 이걸 엮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역전세난이 일어나도 대출을 풀어주거나 뭔가 지원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충분히 돈이 있으면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역전세난 얘기랑 지금 전세 시장의 흐름을 엮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역전세난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역전세 여전히 있어요. 시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역전세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보증금 반환 사고로 얼마나 이어지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증금 반환 대출을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망할 사람들이 이미 많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사고는 조금씩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임대인 분들이 겁에 질렸잖아요. 전세 사기랑 엮어버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서로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임대인분들이 굉장히 적극 노력을 해서 주변에 사건, 사고가 안 터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순기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전세 시장의 흐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시장의 회복은 이미 확인이 가능했어요.
이미 여러분 6개월 전부터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다 회복된 거냐? 아니에요. 많은 지역이 전세 시장 아직 안 좋아요. 전세가 잘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중에 돈이 없고 사람들이 워낙 시장이 흉흉하다 보니까 월세 시장으로 많이 갔어요. 지방시장이나 광역시나 서울의 저가 아파트 가시면은 여전히 전세나 월세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양새이고 사람들이 여전히 안정된, 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월세를 선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공급 부족의 잠잠한 전세 시장이 아니라 전세 시장이 왜 잠잠했나? 그리고 전세 시장의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캐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전세 시장이 왜 이렇게 잠잠했나?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대출이자가 올라가니까 어디로 갔다? 월세로 갔다. 월세로 간 거에서 영상에 계속 말씀드렸죠. 월세로 간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떠났어요. 빌라로, 오피스텔로, 생수구로, 그리고 고시텔로. 제가 직접 다 확인하고 현장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주거의 질이 내려간 거예요. IMF 때랑 비슷한 현상이 정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세는 수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에 투자했던 분들이 전세 공급을 하는데 무너진 사람들이, 매매로 무너진 사람들, 전세로 무너진 사람들이 전부 다 저가 전세를 놓으면서 공급이 수요를 압도해 버렸어요. 수요도 많이 줄어들었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특히 이 공급자의 체력이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전세 사기, 보증금 반환 사고, 역전세 이 단어가 언론을 뒤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 월세 시장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사람들이 월세로 더 이상 버티는데 한계가 다가오고 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월세가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매월 지금도 오르고 있고 현장에 나가도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세가 꽉 차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면은 전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전세에서 대출이자가 약간 내려가거나 좋은 상품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전세로 가려는 사람보다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면 이 시장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전세의 공급자가 누구죠? 우리가 싫어하는 투기꾼이에요. 무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자도 아니고 다주택자가 전세 공급을 합니다. 민간 임대 시장이 한국은 80%입니다. 국가 임대 시장은 낮고 국가가 임대나 뭔가 제공하는 곳은 입지가 떨어져서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전세 시장이 수요가 회복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를 통해서나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감지가 가능해요. 옛날만큼 좋은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좋지만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건 제가 직접 확인을 하기도 했고 충분히 느껴집니다. 데이터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서 전세를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년, 2년을 돌아봤을 때 사람들이 집을 사서 갭 투자를 해서 전세를 놓았을까요? 놓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지난 1년, 2년 동안은 집을 사서 전세 공급자가 줄어들거나 거의 없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1년, 2년 전에 샀던 사람 중에 전세를 공급할 사람조차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망해서 날아갔거나 포기했거나 팔아버렸거나 아니면 경매당했거나 다 날아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자, 이제 시장의 공급자, 우리가 미워하는 갭투기꾼들은 많이 줄었고 많이 망했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 늘어나요. 지금 누가 집을 사서 전세를 놔요? 있긴 있겠지만 참 대단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취득세 12.4%를 뚫고 사겠다는 건데 뭐 일부 분들은 명의가 있다고 쳐도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공급이 앞으로 늘어날까요? 그리고 월세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가 늘어날까요? 전세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월세 수요는 매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죠. 그럼 전세값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전세값이 지금 이제 언론에 나왔지만 이미 오르고 있었고 앞으로 오름이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 단어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임대차 3법. 한번 같이 시장을 같이 지켜보시죠. 전 여전히 시장이 제가 얘기하는 불안 요소는 상승의 불안 요소예요.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 이 불안 요소가 너무 많고 우리가 그 시장이 다가오기 전에 뭔가 해놓든 결정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간에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강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